자, 깐부 선생님. 아참, 선생님 오늘 황당한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요. 행정실에서 누군지 밝히지 않겠다는 분이 저희 부서로 통화를 원하신다고 해서 전화를 돌려받았는데 굉장히 무례하고 거칠게 말을 하셨어요. 민원인이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이런 식으로 전화를 주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 할까요? 누군지 계속해서 물어봤지만 그게 중요하냐? 뭐하러 묻냐? 일 좀 잘하라.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밝히지 않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응대를 정상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응대를 거절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가 궁금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사안을 좀 나누시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특정 학생 또는 특정 학급 또는 특정 뭐 집단 이런 거에 관련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안이 약간 비공개 사안인 것들이 있어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응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관련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의 학부모님이실까요? 뭐 몇 학년이실까요? 몇 반이실까요? 요 정도까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정보를 어느 정도 받고 내가 가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공개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한정이 되어지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례하게 그냥 거칠게 일 좀 잘해라. 니네 뭐 일 있다고 그러냐. 뭘 알려 그러냐. 그렇게 하면 그냥 선생님도 거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냥 무조건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어.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뭔가로 전화를 했어. 근데 뭐 이런 거를 일을 이따구로 처리를 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근데 지금 보니까는 뭔가 학생에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학부모 자체 또는 학급이나 이런 데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냥 개인적인 행정 업무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뭔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관련이 있는 일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 죄송한데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대충 뭐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 또는 뭐 무슨 부서인지 또는 누구에 관련된 건지 그냥 어떤 특정 집단인 건지 그런 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응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께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고 아무런 정보도 저희한테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학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학부모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걸 다 오픈하지는 않는다. 그럴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해요, 그렇게. 왜냐면 저도 민원 전화 받잖아요. 민원 전화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조금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지까지 다 밝혔어. 그리고 나 누구 학부모인데 또는 나 몇 학년 몇 반 학부모인데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충분히 그 선까지 거기서 내가 이제 응대할 수 있는 선까지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학부모는 자기 정보에 대해서 하나도 오픈하지 않아. 근데 학부모는 그냥 너네 잘해라. 그짜고 처리하는. 민원이니까 뭔가 자기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할 것도 없지. 왜?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죄송합니다를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가 정말 잘못을 했어. 또는 선생님이 잘못을 했어. 우리 깐부쌤이 잘못을 한 거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해도 돼요.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실체도 없어. 민원 내용이 특정되지도 않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할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학부모님 죄송한데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학부모 끊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쩔 수 없어요. 학부모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가 무례하고 거칠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학부모한테 무례하게 하거나 거칠게 응대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린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그다음에 요즘 전화기들이 그 전화 온 사람 다 뜨거든요. 다 떠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누군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들마다 쓰고 있는 전화기들이 다르니까는 100%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발신번호가 뜨는 전화기들, 인터넷 전화들 있잖아요. 그런 전화들 같은 경우는 전화가 이제 예를 들어서 행정실로 왔어. 근데 행정실에서 돌렸단 말이야. 나한테. 돌려도 그 학부모의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럼 적어놓고 이제 나중에 조사 들어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들어간다는 게 그 학생을 뭐 이렇게 뭐 미워하고 그 학생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러려고 조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 학부모가 막 일 좀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거칠고 무례하고 이 학부모가 정말 경우 없다고 느꼈지만 사실 실상 알고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 학부모가 그러고도 남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학부모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면 그거 하셔가지고 찾아보세요. 누구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사안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선생님 수준에서 검색이 되지는 않아. 그렇다면은 솔직히 더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왔어. 그럼 분명히 선생님이랑 관련 있는 사람이겠지. 왜냐면 선생님 부서로 민원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온 거잖아요. 민원이.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 학부모의 전화번호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신청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학생 것만 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학부모 것도 같이 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다 받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만약에 정말 학교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어느 부분에서 학부모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런 전화를 했는지 파악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야. 그냥 넘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강장공장 공장장 선생님께서 사무실 전화는 녹음이 안 돼서 아쉽더라고요. 하셨는데 좀 이렇게 버튼 많은 전화기가 아니라 일반 전화기인데 내선 전화로 쓰시는 거죠, 선생님. 그게 만약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컴퓨터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전화 같은 경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돼요. 그 방법이 컴퓨터상에 그 전화 관련된 뭐 매뉴얼이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전화 밑바닥 보시면 그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려보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네. 녹음이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전화기들은 다 바꿔줘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리고 깐부 선생님께서 자 목소리는 어려 보여서 학부모 아닌 것 같았는데 학생이면 그 시간에 통화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수많은 악성 민원을 경험하셨을 텐데 소소한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전혀 소소하지 않죠, 선생님.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소소할 수가 없어요. 민원은 소소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민원의 정도는 작아. 근데 그 학부모 또는 민원인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고 멘탈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소소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약간 좀 마음에 많이 남으시고 그다음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니까 올려주신 거잖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소소한 걸로 민원 받으면 솔직히 그냥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제가 상처받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데 이렇게 태도가 나와도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근데 막 진짜 인신공격성 그 다음에 정말 모멸감 느껴지는 표현들 이런 거 하면 저도 사람인데 저도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진짜 작은 게 아닌 거지. 그렇게 들린다면 내가 그렇게 들린다면 소소한 건 아니다.